1983년 여름, 목포 항구는 이른 새벽부터 짠내와 화로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갯바람을 가르고 항구로 밀려드는 어선들의 백고동 소리는 20살 민수의 고단한 하루를 알리는 첫 신호였죠. 그는 북항 어판장에서 생선을 나르고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등에는 늘 땀띠가 가실 날이 없었고 손톱 밑은 비늘과 핏자국으로 시커멓게 얼룩져 있었어요. 물에 불어터진 손은 늘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 더 쓰린 건 이 비린내 나는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죠. 민수는 언젠가 이 항구를 떠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그 꿈은 늘 아침 안개처럼 흐릿해서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민수의 흐릿했던 세상에 지영이 나타났어요. 지영은 여상 졸업반이었고 민수가 일하는 어판장 바로 옆 수산물 도매상 사무실에서 격리 보조 일을 시작했죠. 뽀얀 얼굴에 늘 단정하게 빗어 넘긴 단발머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작게 잡히는 주름은 꼭 순한 아기 고양이 같아서 민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민수처럼 비린내 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늘 깨끗하게 다려입은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스커트를 입고 사무실 안에서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감히 지영에게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그저 멀리서 그녀가 사무실을 오가는 길목에서 괜히 서성거리며 눈길 한번 마주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영이 멀리서 걸어올 때면 민수는 괜히 고등어 상자를 더 세게 짊어지는 척하거나 칼날을 더 바싹 세우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더럽고 비린 손을 볼까봐,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볼까봐 괜히 민망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유난히 무거운 고등어 상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좁은 통로를 지나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휘청했고 결국 바닥에 나뒹굴었죠. 짊어졌던 상자 안의 고등어들이 비린 물을 튀기며 바닥에 뒹굴었고 그의 무릎에서는 찢어진 바지 사이로 벌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욱신거리는 무릎보다 사방으로 흩어진 고등어와 제 꼴이 더 민망했습니다. 그때였죠. 사무실 문이 덜컥 열리더니 지영이 깜짝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지영은 망설임 없이 허리를 숙여 자신의 뽀얀 손수건을 꺼내더니 그의 무릎에 난 상처를 지혈해 주었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어판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지영의 모습은 민수의 눈에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코끝을 찌르는 비린내도 무릎의 쓰라림도 사방에 흩어진 고등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영의 걱정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다가왔죠. 그날 이후 민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매일 아침 지영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어판장 입구에 서성였고 그녀가 퇴근할 때면 괜히 바쁜 척하며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몇 마디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민수의 투박한 손과 고단한 삶을 이해해 주었죠. 민수는 지영의 밝고 따뜻한 마음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가끔은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영의 모습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둘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목포역 앞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함께 먹거나 유달산 중턱에 앉아 목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지영은 가슴 설레는 꿈을 이야기했죠. 민수 씨, 저 서울 가서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림도 배우고 싶고요. 민수는 그런 지영의 꿈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은 이 항구를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병든 노모와 아직 어린 동생들이 민수의 어깨에 얹혀 있었으니까요. 그는 지영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도 그 꿈이 자신에게서 그녀를 멀어지게 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지영의 눈은 서울이라는 미지의 도시를 향해 빛나고 있었지만 민수의 시선은 늘 이곳 목포 항구에 묶여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지영아, 서울 가면 나 같은 촌놈은 잊어버릴 거지? 민수가 장난처럼 던진 말에 지영은 빙긋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민수의 거친 손과는 달리 보드라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가 나 잊어버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면 민수 씨도 데려갈 거예요. 지영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지만 민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았고 민수는 그 맑은 눈빛 속에서 자신의 비로한 현실을 다시금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녀가 꿈꾸는 서울에 자신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의 손을 잡은 지영의 따뜻한 온기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눈부신 햇살 아래 빛나는 듯했으나 민수의 앞길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지영의 집에 예기치 않은 큰 변화가 찾아왔죠. 지영의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한 회사로 전근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지영의 가족은 정든 목포를 떠나 낯선 서울로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수의 세상은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목포는 지영이었고 지영 없는 목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영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나 서울 가야 해. 아버지가 전근 가시는데 나 혼자 여기 남을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에 부딪히는 작은 조약돌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혔고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죠. 지영을 붙잡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무슨 수로 그녀를 붙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앞길을 막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민수는 지영에게 마지막으로 목포 항구 방파제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겨울바다는 매섭게 차가웠고 거친 파도는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켰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민수는 멀리서 빨간 목도리를 두른 지영이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애써 웃으려 하는 얼굴에는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민수 씨, 너무 추운데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지영이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민수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잘 가. 서울 가서 내 꿈 꼭 이뤄.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애써 참으려 했던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영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 차가운 목포 바다처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손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지만 차마 잡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영은 민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민수의 뺨에 닿는 순간 민수는 온몸이 저릿함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 나 잊지 마.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는 이내 눈물에 젖어 흐트러졌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힘주어 안았죠. 그녀의 체온이 그의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따뜻함만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서 있다가 지영은 민수의 품에서 천천히 벗어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졌고 민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지영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자신의 첫사랑을 목포 항구의 거친 파도 속에 묻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지영이 떠난 후 민수의 삶은 다시 무채색이 되었습니다. 새벽 어판장의 활기 넘치는 소리도 노을 지는 유달산의 붉은 풍경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모든 것이 희미하고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기계처럼 일하고 집에 돌아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민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너무 깊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더 내어주거나 민수가 보지 않을 때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판장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잊으려 애썼죠.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지영의 얼굴이 한 번씩 지워지는 듯했지만 술은 오히려 지영의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동료들 사이에서 민수만 홀로 외딴 섬처럼 고립된 기분이었죠. 술잔을 비울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영과 함께 자주 갔던 유달산 중턱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다는 칠흑 같았고 멀리 희미한 어선 불빛만이 깜빡였죠. 그는 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영이 처음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던 그 손수건이었죠. 손수건에서는 희미하게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잔향의 민수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수건이 그의 손 안에서 구겨졌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잘 가, 지영아, 잘 가. 그의 절규는 차가운 밤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손수건이 파도에 휩쓸려 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지영과의 추억들도 함께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밤 유달산의 차가운 공기는 그의 흐트러진 마음을 조금씩 식혀주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어젯밤의 절규 때문인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라도 털어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는 평소처럼 어판장으로 향했습니다. 갯벌 위로 떠오르는 해는 여전히 눈부셨고 갈매기들은 변함없이 끼룩거렸습니다.
세상은 민수의 슬픔과는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죠. 민수는 늘 하던 대로 생선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상자를 들고 옮기는 단순한 육체 노동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고등어의 푸른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작은 보석들이 흩뿌려진 것 같았죠. 그 순간 그는 문득 지영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가서 돈 많이 벌면 민수 씨도 데려갈 거야. 그 말은 당시에는 그저 희망 없는 약속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의 가슴 한구편에 작은 불씨를 지피는 듯했습니다. 지영은 떠났지만 그녀가 민수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아픈 첫사랑의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희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었죠. 민수는 더 이상 이 비린내 나는 업한장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그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영처럼 당장 서울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 홀로 떠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목포 안에서라도 이 업한장 바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그의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지영과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날 저녁, 민수는 업한장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물전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은 텁텁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민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저 혹시 기술 배우는 일은 없을까요? 배 타는 일 말고 좀 더 다른 일요. 민수는 쭈뼛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장은 민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약간의 비웃음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는 듯했죠. 야, 민수 너 드디어 정신 차렸냐? 맨날 비실비실 하더니 기술이라. 그래, 생각해둔 게 있긴 하다만. 사장은 민수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친 업한장 일을 하며 굳은 살 박인 민수의 손이었지만 사장의 눈에는 다른 가능성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내 손이 이렇게 고기 비늘이나 묻히고 살 손은 아니지. 꼼꼼하고 손재주도 있지 않냐? 북한 건너편에 작은 조선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용접공을 구한다고 하더라. 한번 가볼래? 민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생동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었죠. 조선소 용접공이라니 업한장의 비린내와는 전혀 다른 뜨거운 쇳물과 불꽃이 가득한 세상. 그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게 빛났습니다. 네,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사장은 씩 웃으며 민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는 격려와 함께 네가 드디어 해내는구나 하는 대견함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남자라면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의 불꽃을 피워야 하는 거 아니겠냐? 사장의 말이 민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그를 위한 응원가처럼 들렸죠. 다음 날부터 민수는 업한장일을 마치면 곧장 사장이 알려준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철판을 나르고 녹슨 부분을 긁어내고 선배 용접공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뜨거운 불꽃이 튀고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 환경은 업한장과는 또 다른 고됨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팔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접봉을 잡고 헬멧을 쓴 채 불꽃을 일으킬 때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파란 불꽃이 철판 위에서 춤을 출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죠. 땀방울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용접 불꽃이 바로 자신이 피워야 할 인생의 불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집에 돌아와 용접 관련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는 지영이 서울에서 공부하며 느꼈을 열정을 떠올리며 버텨냈습니다. 지영이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듯 자신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영을 잊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이 일은 민수 자신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를 나르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쇳물을 다루고 견고한 배를 만들어가는 장인의 손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는 조선소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늘 땀과 쇳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빛났습니다. 선배들은 그런 민수를 바라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이제 막 용접봉을 잡은 햇병아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뜨거운 불꽃이 살아있었거든요. 기술을 가르쳐달라는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선배들은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용접봉을 잡는 올바른 자세부터 불꽃의 색깔로 온도를 가늠하는 법, 좁은 틈새를 정교하게 메우는 기술까지 그야말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죠. 민수는 마치 스펀지처럼 그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연습에 매달렸고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 굳은 살이 박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그의 용접선은 시간이 갈수록 매끄럽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땀과 노력으로 채워진 시간들이 흘러 어느덧 달력은 1985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풋내나던 어린 청년 민수는 이제 어엿한 조선소의 용접공으로 우뚝 서 있었죠. 그의 몸은 뜨거운 불꽃 아래에서 단련되어 더욱 단단해졌고요. 거친 작업복 아래로 드러나는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 있었고 굳은 살 박힌 손은 웬만한 철근보다도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과거의 아픔과 방황으로 가득했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전보다 훨씬 강렬하고 생기 넘치는 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어선의 보수 작업이나 부품 용접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법 규모가 큰 화물선 건조에도 참여하게 되었죠. 거대한 철판들이 굉음을 내며 크레인에 실려 올라가고 그 아래에서 민수는 뜨거운 불꽃을 뿜어내며 철판과 철판을 이어 붙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피어난 용접 불꽃은 거대한 배의 표대를 이루는 강철 위에 튼튼한 이음새를 새겨 넣었습니다. 찌릿찌릿한 전기가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듯한 진동 속에서도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용접한 철판들이 모여 거대한 배의 표대를 이루고 그 표대 위에 살이 붙어 하나의 온전한 배가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배가 망망대해를 가르며 머나먼 항해를 떠날 것이라는 상상에 민수의 심장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자신이 만든 배가 세상을 누빌 것이라는 자부심이 그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점심시간이 되어 작업복 차림으로 조선소 식당에 앉아 국밥을 말아 먹고 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먹는 밥은 꿀맛이었죠. 한창 숟가락을 뜨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나긋나긋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여기 김치 더 드릴까요? 흔히 듣던 식당 아주머니들의 걸쭉한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식당 아주머니가 아닌 낯선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풀먹인 듯 깨끗한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뺨에는 옅은 홍조가 돌았고요. 그녀는 최근에 새로운 식당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은영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덩달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 접시를 건네받는 그의 손끝이 왠지 모르게 뻣뻣했습니다. 은영은 민수가 기억하는 지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자였습니다. 지영은 화려하고 밝았다면 은영은 수수하고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요란한 화장 대신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 그녀의 매력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끓여낸 곰국처럼 깊고 은은한 온기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민수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은근한 호감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꾸준하게 민수의 주변을 맴돌았을 뿐입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은영의 친절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지영을 떠나보낸 후 그는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올까봐 아예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버렸던 겁니다. 은영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고 그녀의 시선을 피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은영은 민수의 그런 어색함이나 거부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용접 작업 후에 땀을 비 오듯 쏟아내는 민수에게 시원한 보리차를 가져다 주거나 흙과 기름때로 범벅이 된 그의 작업복을 말끔하게 빨아 말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채워주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듯 그녀의 꾸준한 친절은 민수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느새 은영이 건네는 보리차를 자연스럽게 받아 마시고 있었고 깨끗하게 세탁된 작업복을 입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퇴근길에 조선소 정문 앞에서 은영과 마주쳤습니다. 은영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해질녘 노을이 그녀의 얼굴에 붉은 빛을 드리웠습니다. 민수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나긋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민수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던 어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 씨,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 민수는 자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혹시라도 은영이 거절할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은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의 짧은 대답은 민수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순간 목포 항구의 짠내 섞인 바람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은 허름하지만 정겨운 선술집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지그러진 양은 주전자에 담긴 막걸리를 따르며 민수는 처음으로 은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목포 업한장에서 일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지영과의 첫사랑 이야기까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때로 갈라졌고 눈빛은 아련한 과거를 헤매는 듯했습니다. 은영은 말없이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그의 말을 끊지 않았고 어떤 판단이나 조언도 하지 않았죠. 그저 민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민수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듯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선술집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걸리 잔을 만지작거리던 은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많이 힘들었겠네요. 혼자서 그 아픔을 다 견뎌내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민수의 가슴속 깊이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이 은영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했죠. 그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그의 어깨를 감싸는 은영의 손길이 한없이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영은 민수에게 지영을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민수의 아픈 기억까지도 보듬어주려 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은 민수 씨의 소중한 부분이죠. 그걸 억지로 지울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 아픔을 제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민수는 은영의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첫사랑은 비록 저 바다에 묻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새로운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새로운 감정은 마치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강인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그 후 민수는 은영과 함께 목포 항구의 밤바다를 걷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도 하고 소박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더 이상 민수는 지연과의 추억에 갇혀 쓸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영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와도 은영의 손을 잡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전히 목포 항구는 짠내와 백고동 소리로 가득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나 아픔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은영과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희망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1988년 민수는 은영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목포의 작은 성당에서 치러진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화려한 장식이나 수많은 하객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성당 문을 들어서는 민수의 손을 잡은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그동안 아들이 겪었던 고생과 아픔을 모두 보듬는 듯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옅은 물기가 고였죠.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어딘가 내 기억과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시절의 이야기를, 그때 자주 다니던 기억 속 풍경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금 와서 떠오르는 사소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공개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